이 국장님, 네. 지금 민주당의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네네. 그동안 계엄 괴담을 퍼뜨려 갖고 당내는 물론이고 지금 군부까지도 부글부글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군대 내에서도 정말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군이 최고의 엘리트 대접을 받았던 적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가장 군인들이 최악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해서 문민정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또 군이 마치 쿠데타 예비 집단인 것처럼 늘 이렇게 조작을 하잖아요. 상징 조작을. 그래서 문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늘 사령관을 육사 출신을, 그러니까 이제 합참 총장이나 혹은 또 육군 참모총장을 육사 출신을 안 했어요. 예. 뭐 3사 출신이나 아니면 ROTC 출신. 물론 그쪽에서도 이렇게 나와야 되지만 그러나 정기적으로 어떤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런 이 군의 어떤 수장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예. 그것들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군의 사기를 꺾어버리고 그 다음엔 뭐 군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화회담 운운하면서 그간 지속돼 왔던 군인들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없애버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군의 사기는 완전히 땅바닥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되풀이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예비 범죄자들이야. 이런 식으로 해요. 왜? 괴엄을 할 수 있는 그런 늘 쿠데타를 할 수 있는 집단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군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어쨌든 김민석이가 그런 내용을 모를 정도의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서울대 나름대로 총학생회장.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예, 했고 예. 지금은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만은 초재선 때는 서울시장에까지 도전할 정도로 총망받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내용들을 다 알 텐데도 불구하고 계엄괴담을 퍼뜨리고 이렇게 나서는 것은 나름대로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켜야겠다. 뭐 이런 것들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어거지로 지금 퍼뜨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예, 일단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정mon중한테 갔을 때도 저는 아이 그래 너 철새야 하지만 지금 이건 철새가 아니라 딸랑이거든요. 철새는 그래 그래도 네가 어떤 생각이 계속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딸랑이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의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자리. 이재명이 왜 지금 정봉주를 끌어내리고 김민석을 올렸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예요. 아이고 전략가가 필요하다. 우리 당에. 예. 전략가? 솔직히 얘기하면 김민석이 그렇게 전략가는 아니에요. 서울대 총학생회장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면 진짜 전략가는 백태웅 같은 혹시 예. 산업맹의 백태웅 예. 있지 않습니까? 산업맹의 백태웅 교수 같은 사람. 왜냐하면 백태웅이 관악경찰서에 잡혀갔는데 관악경찰서장이랑 3시간 동안 대담을 하고 경찰서장이 딱 일단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완전 그 투철한 이념 또 그 논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전략가들인데 총학생회장은 당시에 좀 잘생기고 했던 번듯한 그런 운동권 애를 내세워갖고 얼굴 마담처럼 했던 사람이 김민석이 무슨 전략가?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람이 어떤 전략을 어떻게 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전략가 그러면 김종인이라든지 또는 윤여준이라든지 뭐 이름난 그나마 김한길까지도 조금 더 얘기가 들어갔는데 김민석 수준의 전략가다? 아니 더 중요한 게 이재명도 사람 볼 줄 알죠. 이 김민석 머리에서 뛰어난 어떤 전략 그게 아니라 딱 이거 하라는 겁니다. 이거 김민석은 뭐죠? 386의 상징이잖아요. 총학생회장 출신의 전대협 출신이잖아요. 이 김민석이 맨날 입에서 계엄 얘기 민주화 투쟁의 상징이 계엄을 얘기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이재명을 빨리 어찌됐든 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것 그런 말을 계속 하게 만드는 것 그 역할이 딱 김민석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알려지기는 이재명이 김민석을 아까 얘기한 그런 뭐 김종인 세대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뒤를 잇는 우리나라 최고의 책사다. 그래서 집권을 기획하는 그런 책사 이른바 장자방으로 지금 기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정성호가 위원장으로 있는 인재위원회 여기서 사실은 이재명의 집권 플랜을 만드는데 거기에
김민석 오고 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지금 딱 두 사람 참여를 시켜가지고 김민석은 기획을 하고 네. 이한주는 정책이라든가 정책통이에요. 예. 네. 또 조직관리 예. 이런 것들을 지금 시켰다는 거 보면은 네. 이재명은 김민석에 대한 어떤 평가를 인물 평가를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아, 네네. 김민석이가 네. 최근에 모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네네. 1년 이내에 이재명 집권 준비를 마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집권 플랜을 전부 만들겠다. 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재명도 자기들의 이너서클 회의에서 비공식 네네. 회의에서 네네. 집권에 대비해서 섀도우 캐비넷 그림자 내각이라고 네네. 하지 않습니까? 네네. 영국 같은데 내각제에서는 집권에 대비해서 그렇죠. 누구누가 장관이라든가 네. 입각을 한다는 네네. 걸 명단을 다 만들어 놓은 네네. 그걸 만들려고 하겠다는 거. 2년 반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벌써 그걸 만들려고 이재명은 지시하고 네네. 김민석은 방송에 나가서 1년 내 모든 집권 플랜을 다 만들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승부를 걸겠다는 거죠. 탄핵을 해서 끌어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3년 가까이 남아있는 임기, 2년 몇 개월이지만 그 임기 내에 윤석열 정부가 그만둔다, 종식이 된다. 그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헌법 내에 있을 수 있는 건 탄핵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하야, 스스로 하야하는 건. 그런데 스스로 하야할 리는 없으니까 당연히 거리가 있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탄핵시키겠다. 그리고 탄핵을 해서 이재명의 그러니까 그래야 3심이 안 나오잖아요. 대법 확정 전에 탄핵을 해서 바로 선거에 들어갈 수 있죠. 대통령 선거에 들어가서 당선되면 아니 대통령한테 형사소추를 하고 무슨 사법 판단을 내려? 이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의 살 길은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임무를 부여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1년 내 종식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그거를 마치 플랜을 계속 이야기하고 기정사실화하는 그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벌써부터 섀도우 캐비넷 얘기한 것 보면은 김치국을 너무 빨리 마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벌써 내가 대통령 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탄핵을 하든 무슨 개혁을 하든 계엄을 하든 무슨 수를 쓰든 대통령은 내가 먹는다 다음에 예. 아니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말씀하셨듯이 섀도우 캐비닛이라는 개념은 어쨌든 내각제예요. 예. 왜냐하면 의원들이 다 사실 저기 내각의 장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작을 할 때 자민당에서 어떤 정파가 딱 정권 자민당 내에 권력을 잡는다 그러면 그 정파에서 이미 너는 무슨 장관에, 넌 무슨 장관에 하면서 미리 수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당도 다 영국도 예를 들어서 노동당 정부지만 보수당 야당이 이미 넌 노동, 넌 뭐 환경 해갖고 지정을 해놓고 왜냐하면 이 의원 내각제는 그러니까 불가측하잖아요. 언제 해산이 될지 모르고 그럼 바로 집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미리 이렇게 정해놓고 갑자기 집권이 되면 바로 내각이 구성이 그렇죠. 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섀도우 캐비닛을 야당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의원 내각제도 아니고 장관들이 미리 무슨 수업을 받으면서 의원들이 전부 다 뭐 하는 것도 아닌데 섀도우 캐비닛 얘기를 괜히 하면서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인재를 영입하는데 섀도우 캐비닛을 염두에 두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내가 이제 곧 대통령 될 거야 라고 국회 내에서 그러니까 자기 당내에 그러니까 기정사실화 한다는 거죠. 거기에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아무래도 1심 선고가 내려지면은 현재로서는 뭐 상당히 중죄가 그럼요. 내려질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선거법은 뭐 300만 원 정도, 네. 그리고 유증교사는 2년 아니면 3년의 실형의 집행유예가 아닌가 하는 것이 법적의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그런 판결이 내려지면은 내부 동요가 일어날 것은 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전에 좀 그런 동요를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이렇게 확실해. 절대 우리 무너질 리 없어. 그럼요. 뭐 그런 거 아닌가 하는데 김민석은 그와 함께 지금 윤석열 정권은 내분으로 무너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안 오고 같이 밥도 안 먹고 빼놓고 밥만 먹고 이런 상황 아니냐. 그게 뭐냐.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무너질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또
여당의 내분을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보다 쟤네가 먼저 무너진다. 예. 라는 거거든요. 예, 자멸한다. 그 그렇죠. 얘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도 사실은 붕괴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뭐 문명연대 운운하지만 이 당도 사실 그 아까 선거법 말씀하셨잖아요. 선거법이 만약에 3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만약에 선거가 된다 그러면 400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이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다 선거 보전한 것들을 전부 토해내야 되니까. 그러면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야, 야야야 그런 얘기하지만 쟤네 곧 무너질 거니까 우리가 지금 분열할 이유가 없어. 예, 그런 얘기죠. 계속 이슈를 봐라, 자기들끼리는 바깥 밥도 안 먹지 않느냐. 당 대표를 빼놓고 자기 사람들하고만 밥 먹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굴러가겠느냐. 뭐 그런 얘기고. 예, 예. 거기다가 일부 평론가들은 한동훈 중도 사퇴설까지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평론가의 개인적인 그런 의견이지만 네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은 만만치 않거든요. 네네. 현실적으로 지금 어느 평론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처럼 이렇게 소외당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갈등을 빚다 보면 결국은 자기가 살 길은 윤석열 대통령 확 들이받아버리고 그리고 물러나면은 사는 길 아니냐.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대선에 나갈 것을 전제로 할 경우 내년 9월인데 네네. 뭐 내년 4월쯤에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내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여권을 분열시키고 이완시키는 혹시 그런 작업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아니 당연히 그런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게 전제가 되는 게 그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해창의 길이거든요. 예. 이해창이 이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어쨌든 대통령 될 수 없었지만 한나라당의 상당 기간 동안 독보적인 그 후보였잖아요. 총재의 권한을 완전히 가진 그런 정치인이 될 수 있었던 건 김영삼 대통령과 어쨌든 한판 크게 부딪혔죠. 그래서 대쪽이라는 이름이 붙고 그 이미지에 의해서 어쨌든 한동안 이 보수 정당의 어떤 상징처럼 되지 않았느냐. 지금 돼나가는 걸 보면 한동훈 대표도 자신이 살 길은 그거밖에 없다. 자신이 대권 후보가 되는 길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말 이 국민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마음적인 어떤 편을 들 수 있을 정도의 이슈를 갖고 부딪혀서 나가는 것.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는 게 이겁니다. 그렇게 나가서 이 정부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들이 원하는 대로 분열되잖아요. 분열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멸이죠, 뭐. 공멸이죠. 네. 이 정부가 만약에 다 죽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되면 탄핵 정부로 들어가요. 왜? 한동훈이 그렇게 됐을 때 108명 중에 한동훈을 맞아 저 사람이 맞아 윤석열은 나한테 지금 공천 주지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명 이상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들이 원하는 200명이 채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작전들의 일환으로 여기저기다 이런 썰들을 전혀 좀 황당한 얘기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자꾸 얘기가 되다 보면은 가랑비에 옷 젖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위험성들이 지금 도사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국장님은 김민석에 대해서 다소 저평가하고 있지만 이제는 김민석도 그동안 상당한 연륜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10년간 그렇죠. 낭인 예.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공부를 하고 뭐 내공을 쌓았다고 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도 보는 안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로 오기 전에 광야에서 시련을 겪었죠. 맞습니다. 예. 거기다가 유명한 평론가들이 이런 얘기를 들고 나오는 거 보면은 사실은 뭐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지지율도 오르고 뭔가 새로운 분위기가 나타날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의료 대란에 발목이 잡힌 점도 있지만 어쨌든 지지율이 뚝 떨어져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을 그렇습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밥도 같이 안 먹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인가 나름대로 고민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 걱정되는 게 오늘 이제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그 공정 예, 기관 공정과 함께 했는데 데일리안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데일리안 여론조사는 긍정 평가가 30% 이내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예, 예. 그런데 20%대로 떨어졌어요. 윤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아. 제가 걱정하는 우려하는 부분은 뭐 갤럽은 23%인데요. 그러니까 그 왜 서로 다르잖아요. 예, 갤럽은 좀 다르죠. 계속 20% 후반대였는데 이쪽은 언제나 30% 초반대였어요. 근데 이 30%가 붕괴됐는데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추석이에요, 추석. 예. 추석이 끝나면 각 여론조사 기관들마다 쏟아내잖아요. 그렇습니다. 설이나 추석. 추석 민심이다, 이후에.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지금 얘기가 나누어지고 그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학습되어졌는가에 대한 평가가 이제 여론조사로 나타나는데 그랬을 때 갤럽이 20%가 무너진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큰 충격이 일어날 겁니다. 왜? 민심이 그렇게 지금 다 확산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읽혀지니까요. 그렇습니다. 김민석의 이야기가 황당하기는 하지만 좀 지켜볼 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